다섯 번째, 인재 영입 이슈와 정당 자체가 정치 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 때마다 사회적 명망가를 인재로 영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정치 영역은 독특한 역량을 요구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찬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학문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 교육과 정치 훈련은 젊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한 명확한 정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이 명확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 너무 흐리멍텅하니까 정치에 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정의를 제대로 안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전체로 뭐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정당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치란 뭐라고 내 마음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동안 정치판을 쭉 훑어보면서 몇 년간 이게 보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이 권력 구조와 함께 다 정해주는데 그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법안을 만들어라 이놈들아 그 얘기야. 그래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해 나가라. 법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273강에서 했어요. 그래 정치 훈련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재를 영입한다고 엉뚱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데려다 놓고 아이고 참 그 사람들 와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노버트 라머트라는 사람인데 48년생이에요. 16살에 기독교 민중화 CDU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민주당에 가입합니다. 16살에. 그래서 거기서 활동해요. 16살짜리. 놀랍죠.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롬 학위, 그 대학을 졸업하면 옛날에는 다 디플롬 학위를 줬는데 우리로 말하면 석사 학위, 그죠?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독일은 옛날에.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정치학, 사회학, 근대사,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회학으로 보쿰대학에서 보쿰대학 루어 우니버시티 보쿰 이렇게 정식 이름은 루르 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 루르 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보쿰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루르 우니버시티 보쿰 그게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할 때는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32살에 연방 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 CDU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당의 그 지도부로 성장합니다. 1980년에 당선된 이후에 2017년, 그러니까 37년간 연방 하원 의원을 계속합니다. 그 중간에 그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라는 그 직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이게. Parlamentarische 그러니까 그 의회의 Staatssekretär.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정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국가비서니까. 이건 의원들이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장관을 하잖아요. 각부 장관을 의원들이 합니다. 그 의원들 밑에서 장관 밑에서 그 장관을 보좌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와 이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하는 그 뭡니까 한 차관급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원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차관을 동시에 갖춰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의원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젊은 시절에 그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한 부처에 하나 내지 셋 정도, 많으면 셋, 큰 부서는 셋. 이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라는 그래서 완전히 의회의
그 정치인들이 했던 그 가이드라인을 이 정부가 허트러뜨리지 않도록 완전히 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인들이. 허튼 수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관급 몇 명이 딱 그 장관을 보좌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익힙니다. 그 대개 젊은 사람들도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걸 해요. 그 장관 밑에서 그걸 하죠. 이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스타트 세크리테리를 거의 한 10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방 하원의 부의장으로 한 3년간 하고 2005년 그 뭡니까 메르켈 총리가 당선됐을 때 연방 총리로 당선됐을 때 지명을 받습니다. 연방 하원의 의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지명을 받아서 연방 하원 의장으로 취임하고 2017년에 자기 스스로 이제 난 됐다. 67세가 되니까 난 됐다 이제. 69세가 딱 되니까 그만 스스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자기도 의장을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12년간 연방 하원 의장을 맡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딱 그 길로 자기의 그 커리어를 쫙 그 길로 갑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은 판사들도 그렇습니다. 판사는 그 분야의 판결문, 법원이 5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사실은 6개인데 그 크게 보면 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판사로 쭉 가면 일생 동안 판결문을 쓰다가 정년퇴직하면 더 이상 뭐 합니까? 로펌에 가서 변호사 안 합니다. 왜? 변호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검사 똑같습니다. 검사 쭉 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면 그냥 검사로 은퇴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금 나처럼 연금 받으면서 노년을 생활합니다. 왜 변호사를 합니까? 변호사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물으면 미쳤어요? 변호사를 하게? 그 정관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독일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분야로 쫙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Der Spiegel이라는 잡지에서 2분짜리로 퇴임 연설, 마지막 그 압슈트, 이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라모트 압슈트, 압슈트라는 게 이별이죠. 이별. 이제 퇴임하는 거니까 의회를 떠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2분짜리인데 Nehmen Sie bitte Platz, die Sitzung ist eröffnet. 그냥 Wir haben uns, meine Damen und Herren, liebe Kolleginnen und Kollegen, von der Asylgesetzgebung in den 1990er Jahren über die Föderalismusreformen bis hin zum kürzlich verabschiedeten neuen Länderfinanzausgleich einen allzu großzügigen Umgang mit unserer Verfassung angewöhnt und sie häufiger und immer umfangreicher, regelmäßig auch komplizierter verändert, als es ihrem überragenden Rang und dem Respekt entspricht, den wir dem Gestaltungsanspruch künftiger Parlamente und ihrer Mehrheiten schulden. Hier im Deutschen Bundestag schlägt das Herz der Demokratie. An die Mitglieder des nächsten und künftiger Bundestage. Bewahren Sie sich bitte, wenn eben möglich, die nach den Abstürzen unserer Geschichte mühsam errungen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über den Wettbewerb der Parteien und Gruppen hinweg den Konsens der Demokraten gegen Fanatiker und Fundamentalisten für noch wichtiger zu halten.
네. 그 앞에 얘기한 거는 그냥 그동안 했었던 얘기고 마지막 이야기만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그 제가 자막을 달 줄 몰라가지고 자막을 달려고 어떻게 뭐 하다 어떻게 다는지 몰라서 못 달았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낱말 틀린 것만 제가 고쳤고요. 구글 번역이 내가 번역하는 것보다 요새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이별할 때 부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 연방의회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미래의 연방의회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겪은 추락 이후, 추락이 뭐죠?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이런 역사의 추락 있었죠. 1차 세계대전도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가 겪은 추락 이후 어렵게 얻어진 능력과 의지를 가능한 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뭘 보존해 주기를 바라는 거냐? 정당과 그룹 간의 경쟁을 넘어서 광신자와 근본주의자들의 맞서는 민주주의자들의 합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한번요. 정당과 그룹 간의 경쟁을 넘어서 광신자와 근본주의자들의 맞서는 민주주의자들의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합의. 선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자들의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광신자와 근본주의자들의 맞서는 광신자가 있어요. 독일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음모론자들도 있고 이 사이비 신흥 종교들도 있고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적군파 있잖아요. 적군파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 근데 최근에 적군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일망타진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랬어요. 독일 뉴스를 제가 가끔 보는데 그거 보면 그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역사가 겪은 추락 이후 어렵게 얻어진 능력과 의지를 가능한 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그룹 간의 경쟁을 넘어서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검사가 신흥 종교에 빠집니다. 그런 광신자와 근본주의자들의 맞서는 민주주의자들의 합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민주주의입니다. 마지막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 마지막 책임 회피와 세칙입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이런 불상사를 낳았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아.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고 적당히 넘어가. 그냥 그러니 담 넘어가시 넘어가. 없었던 일로 치자. 이 상황은 다시 물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되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 거라 이게 내 거라 이거야. 여러분이 중력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은 그냥 머슴이야. 종이라고. 주인의 의사에 따라야 돼요. 물어봤나?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당원들한테 물어봤어? 누가 이런 민심과 당심을 저버리고 새치기를 했을까? 그거는 우원식이에요. 우원식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원식은 민심과 당심을 거스른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탄핵하면 또 뭐 역풍 맞는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그 친문 세력이 아주 전형적인 워딩이거든, 그게. 역풍 맞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탄핵하고,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정권의 조기 종식을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민심과 당심이 처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원식이 이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요. 모든 투표권 행사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플러스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독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버트 라머트 의장이 어떻게 했냐? 찾아보면 다 나와. 독일 위키피디아 거기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 영어권에서 내가 찾아보진 않는데 독일어권 찾아보면 다 나와. 어떻게 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일당이 됐잖아. 그럼 메르켈 기민당이 일당이 됐잖아. 그러니까 일당 지도부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 지도부에서 누구를 그 의장으로 할 건가를 합의를 합니다. 누가 의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냐 하고 그야말로 우리처럼 역량 진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능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그거를 연정 파트너였던 3인당에게 그때 3인당이었나? 3인당에게 가서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의장으로 하는데 우리 연정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의회에서 투표로 전 의원 투표로 결정해야 되니까 형식이죠.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거기서 뭐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 당에서 결정한 거고 그게 제 일당이니까. 그러면 결정되는 거잖아.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뭐 경쟁해서 의원 투표를 하면 되지. 의원총회에서. 당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내에서는. 투표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재명이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뭐 결선 투표를 왜 하지? 투표를 하면 그게 공정한 건가? 이재명이 아마 이럴 거야. 이재명의 사당화 뭐 이래가지고 이재명의 독재 뭐 이렇게 하고 민주주의가 우려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야 그게. 합의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민주주의들 간의 합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합의의 민주주의. 이 체제를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투표를 공정하게 했다고 뭐 그 이재명이 사당화 된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그 마음을. 그렇지만 한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지. 그걸 뽑는데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지. 지도부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꺼름직하면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러면 뭐 당무위원회나 또는 뭐 중앙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추인을 받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걸 뭘 투표를 하고 앉았냐고 이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